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상하이로 함께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상하이에서 여야 5당이 힘을 모으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희망적이지만 다소 현실감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는 기대를 밝히고 떠났습니다. 상하이 컨센서스, 상하이 공감대가 가능할지 궁금해집니다. 지난 2월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실행 단계로까지 나아갔지만 아직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여야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하는 건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여야 5당 원내대표 상하이로 동반 출국해서 지금 상하이에 가 있습니다. 일단 희망과 기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출국을 했죠. 잠시 듣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100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컨센서스를 한번 만들어 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게는 우리 정말 미래의 100년, 미래의 1000년을 의 대한민국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같이 힘 합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국회가 더 협치하고 가까이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해내는 그런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난 2월에는 여야 5당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노이 회담 앞두고 그때는 그 당시에 뭐 부각은 안 됐습니다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지금 여야 간에 이제 좀 날카로워진 상태니까 이제 어떤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임시정부라고 하는 게 1919년에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여러 세력이 했지만 이게 좀 갈라져 있었잖아요. 사실 이게 3.1운동을 통해서 모아지고 그 결과물로 좌우 그리고 종교를 초월해서 전 민족적으로 단합한 게 임시정부 아닙니까? 그 100주년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대결, 교착, 국회가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가셔서 지금 현안들 몇 개도 합의 좀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 대결 정치, 교착 정치, 이 국회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국회 개혁에 대한 논의를 좀 해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번 기다려 봐야죠. 기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임시정부의 의미가 좀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합의를 기대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하이 컨센서스라는 귀에 쏙 들어오는 말도 하고 가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이제 이 의정원,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굉장한 의미가 있지요. 국회가 전신인 임시의정원인데 우리 선배들께서 조국의 독립과 또 광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셨던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그 100주년 행사입니다. 여기에 여야가 다 함께 가가지고 앞으로 또 100년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의기를 투합하시고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새로운 100년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고요. 또 4월 임시국회도 좀 잘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가장 시급하게 뭐 상해가 꼭 아니더라도 빨리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현안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우선 민생 법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로 좀 보여지고요. 또 미세먼지라든가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청문회 같은 걸 해보면 굉장히 무용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민생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빨리 좀 더 여야가 협의를 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세먼지 관련된 건 뭐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를 정말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추경이라든가 산불 부분 또 포항 지진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언제든지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그런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 것이 지난번 저희가 토론할 때 민주당 측에 질의를 드렸더니 소방관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전합니까? 그 부분이 맞습니까? 예, 뭐 구체적인 이제 현안으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요. 이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네. 이번 고성 산불 과정에서 그 소방관들의 영웅적인 그 진화를 본 국민들께서 네. 지금 소방관이 지역별로 이렇게 대우가 다르고 처우가 달라서 사기가 네. 떨어져 있는 상황은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이건 뭐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문제고 특별히 또 민생 현안으로 중요한 게 이제 그 탄력 근로제 문제거든요. 예. 탄력 근로제를 이제 6개월로 확장을 하지 않으면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난처한 상황이라 이것도 되게 시급한 이제 현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우리 성일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예. 인사청문회가 과연 이대로 가는 게 합당하겠느냐. 예. 너무 이제 신상털기라든가 너무 소모적인 정쟁 위주로 가지 않느냐. 정책 검증 효과가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저는 뭐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제 필요하고 네. 추경 논의도 필요하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패스트 트랙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12월 달에 여야 5당이 합의한 게 선거제 개혁입니다. 예. 즉 정치 개혁하자, 국회 개혁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예. 저는 한국당이 같이 나머지 4당들과 함께 정말 합의해서 선거제 개혁을 합시다. 그런 논의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80% 국민들이 지금 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한국당이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그런 예. 점을 좀 개선해서 국민들의 여망을 좀 반영할 예. 수 있도록 네.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선거제도하고 공수처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네. 김종민 의원께서 소방직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는 여당이 굉장히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여당 의원 한 분이 어젠가요 그젠가 국회에 소방관 이 복장을 입고 상임위에 나타났다 그래요. 그제였죠. 아 정말로 이거 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제복은요 권위를 나타내고 그 직업에 대한 존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입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옷을 입을 때는 그런 소방관직의 교육이나 현장 같은 데 있을 땐 전 입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존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이 대통령 공약사항이 그렇습니다. 신분은 국가직으로 하고 네. 예산과 지휘권. 지휘권 이런 것들은 지방에 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산과 인사권은 지방으로 가 있는데 신분만 국가직으로 해주면 뭘 하나요?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한 70% 정도는 국가에서 교부세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고 예. 30% 정도는 지방세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세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는 장비를 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30%의 지방비 부담이 많다가 보니까 각 지방정부가 재정이 좋은 데도 있고 재정이 나쁜 데도 있거든요. 재정이 나쁜 데는 복리나 후생 같은 거 또 수당 같은 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방관직들이 이거를 다 통합을 해서 예. 아예 지금 현재 국가의 이 지위에 준하는 중앙직 공무원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분들이 대략 한 5만 1,000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런 것들을 여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당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잖아요. 예. 여당이 이걸 다듬어 가지고 내놓으면 또 이제 저희 야당에서 또 검토하고 또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여당이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지 예. 이게 옷을 입고 어디 나와서 쇼잉하고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가 이제 옷 입고 간 거는 제가 잘 이제 모르는 내용이고요. 그 개별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관계없이 여당의 우리 기본적인 방침은 이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예.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안들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입법 이제 발의도 돼 있고요. 그래서 예. 우리 이제 한국당에서 좀 그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시고 한국당이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 내부예요? 아니 한국당이 우리 이제 여당과 네. 또 다른 이 찬성하는 정당과 이견이 좀 있는데 저는 그 이견이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고요. 예. 오래된 몇 년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예.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게 결론이 안 나게 되면 정말 전국에 있는 5만여 소방직 공무원들의 예. 이 염원에 이게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에 좀 합의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간에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가 됐다. 좀 그렇게 예. 김 의원님, 그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신분만 국가직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여당 안은. 인사와 예산권은 지방 그 시도지사가 갖고, 그 부분은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 인사와 지휘권이 중앙에 있지만 각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더군요. 30% 그렇습니다. 30% 정도에 해당하는 이 지방비 부분도 예. 국가가 지금 전체를 다 부담해 줄 거냐, 어떻게 갈 거냐, 아니면 지방의 현행대로 놓을 거냐, 이 문제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이 없이 그냥 신분만 국가직으로 해주고 지금 현행대로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예. 지금 상태로 놓는다 그러면은 이 소방직 공무원들을 참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또 정부하고 전체로 할 건지 지금 상태로 그냥 원래 공약대로 할 건지 이것만 내놓으면 저희 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 건지 모든 방안을 지금 다 열고 지금 네. 검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네. 부분은 제가 우리 정책의장하고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상의를 하고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빨리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해 말까지 행안위에서 이제 논의가 쭉 이어져 왔고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검토는 했더군요. 다만 이제 합의 직전에 이제 무산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하튼 지금 한국당 입장은 정부 여당에서 정리된 안을 내놓으면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중앙공무원인데 네. 복리 후생이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수당이 문제거든요. 예. 이게 지방 재정이 각각 틀리고 좋은 데는 예를 든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여름 하계 휴양소 같은 데 2만 원만 내면 예. 가 쓸 수가 있거든요. 다른 재정이 나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름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방직 공무원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복리 후생 부분, 인사 예. 부분 이것을 총괄해서 일원화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 정부가 이걸 받든지 아니면 기존대로 가자든지 이래야지 이것을 야당이 협조 않는다라고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는 거지. 제가 이제 요 문제 갖고 여기서 길게 논쟁할 건 아닌데 제가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진짜 듣고 다음 주제로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성일정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뭐 이상적일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다 국가직으로 해서 신분도 국가직으로 하고 업무도 국가 업무로 하는 게 국가 사무로 하는 게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아예 다 지방직으로 하고 또 지방 업무로 하고 예산을 지방에 더 주면 되지 않냐. 이런 논쟁이 오랫동안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방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상 국가직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설득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이거 국가 사무로 하게 되면 국가 사무로 해서 이번 고성 산불처럼 협력해야 될 업무도 있지만 예. 대부분의 업무가 지방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가 사무로 하기엔 또 난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방 업무로 하되 지방 사무로 하되 국가직으로서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의 균등성을 유지해주는 네. 이 방법은 결국은 지방과 기재부 간에 이 예산 협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논의를 좀 하면 돼요. 이거는 서로 네. 뭐 여야 간에 싸울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4월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네, 보기엔 잘 그거는 될것 이제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급해서 좀 급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공수처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제 엮어서 하기로 했었다가 지금 스톱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일종의 키를 쥐고 요구한 것이 공수처 기소권 빼자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물밑에서 계속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기본 쟁점은 이겁니다. 공수처가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 있게 가자. 예, 그 부분은 어느 입장에 정도 대해서는 합의가 거의 조율됐다고 됐어요. 했었고요. 예. 네. 그래서 얘기가 돼 있고 이제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자는 거거든요. 네. 공수처를 만든 취지는 우리나라 공직 부패를 좀 엄하게 다스리자. 이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휘둘리니 검찰 수사의 공정성, 기소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뭔가 새로운 조직을 예. 만들자. 검찰 개혁의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예. 검찰의 하부 조직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반발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기소권을 완전히 없애는 공수처는 안 된다.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네. 단 기소권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검찰 개혁의 취지가 훼손되면 안 된다. 그게 가장 그 기본적인 저희 기본 방침이자 원칙입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좀 구체성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야 간에 이제 협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게 이제 강제 수사권, 영장 청구권 네. 아닙니까? 강제 수사권과 기소권인데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이 협상 안에는 강제 수사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사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기소권을 못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만약에 기소권이 남용될 수 있다거나 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면 부분 기소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의 논의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당 간에 예.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거라 네. 제가 뭐 공개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건 조금 민감합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부분 기소권이라는 말씀하셨고요. 아예 그 공수처 내에 기소권을 행사하는 조직과 수사하는 조직을 분리하는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논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기소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네. 그런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보기에 지금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이렇게 가동하는 쪽으로 결행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저는 여당이 좀 국민들한테 진실하고 좀 더 정직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거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여당이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2001년도 7월 20일 날 우리 헌재에서 예. 이게 위헌이다라고는 결정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 헌법 41조에 보면 국회는 직접 선거, 네. 또 비밀 선거, 평등 이러한 모든 원칙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들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뽑히는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뽑아준 거고 우리가 선거할 때 정당 투표를 또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당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그 비율대로 해서 지금 비례대표 47분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국민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모순도 여기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당의 장기 집권 계획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비례성이 정확하게 안분 비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권역별로 해가지고 지역구 의원이 어느 정도가 뽑히면 그 당에 대해서는 비례성에 대해서 주지 말고 군소정당에 대해서 주자 이 얘기거든요. 더 많이 비례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3정당, 4정당한테 나눠주자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지켜야 되는 게 어디에 더 있느냐? 집권 여당한테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군소정당하고 이 힘을 합해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린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고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 제도로 가려고 한다면 저희가 헌법을 바꿔야죠. 의원 내각제나 이런 거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비례성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나라예요. 알겠습니다. 독일하고 뉴질랜드예요. 독일은 히틀러의 그 여러 어려웠던 환경, 그 악정에 대해서 독재하지 못하도록 의원 내각제로 바꿔가지고 이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001년도에 이미 위헌 판단을 받은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 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지역의 이제 선배 의원님이신데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협상을 같이 안 하셔서 좀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반론을 말씀드릴게요. 나경원 대표가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헌법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경원 대표께서 2018년 12월 달에 5당 원내대표 합의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자,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가 위헌이라면 나경원 대표가 무지했던가 아니면 나경원 대표가 거짓으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위헌이라고 하진 않아요. 단 우리 대통령제하고 권력구조의 조응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7월 20일 날 헌재에서 정확하게 위헌 판결이 난 겁니다.
또 우리 나경원 대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고 계시지 않았었나요? 고령이시잖아요. 그때 그 건강 문제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여러 것이다. 가지 네. 고려를 해서 여야 관계를 그렇죠. 풀고 하면서 검토한다고 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될 것은 집권 여당입니다. 아니 예. 근데 자, 위헌인 거를 왜 검토한다고 도장을 자, 찍습니까? 그건 잠깐만, 아니에요. 예, 두 분께 사실 양해를 아니에요. 좀 구하고 지금 미진한 토론은 다음 시간을 좀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와 관련된 지금 현재 결정이 곧 나올 예정이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